미세한 티입니다. 티. 시공할 때마다 이런 게 안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게 촬영할 때 꼭 이렇게 이슈가 생기네. 아직 완전히 세게 스키징 한 게 아니라서 잘 떨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띄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비눗물을 뿌리면은 안 보여서 다시 붙였다가 띄면은 여기가 투명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물로 다 뿌리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걸레로 닦으면 안 돼. 먼지가 많아서 물로 다 닦아지. 네, 빠졌습니다. 제가 이걸 선호해요. 이게 미끄러지면 이거보다 더 좋고 얘가 밀도가 더 좋아요. 딱딱해. 그 다음에 요즘 물이 그냥 출고할 때 아예 완전히 뺏어나가는 게 좋잖아요. 마른다 또 어쩐다 고객한테 설명할 게 아니라 이게 좀 쪽쪽 빠져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강하게 생겼잖아요. 특히나 이건 반사필름, 선셋 또 신형 레인 이름일 때는 아주 최적입니다. 강조하지만 본사 이거 팝니다. 이거 얼마 안 하고 이런 거 잘 안 쓰시는데 제가 몇 군데 쓰시는데 봤어요. 근데 거의 드물어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걱정이 뭐냐 하면은 사용하다가 여기에 찡길까봐. 근데 절대 안 찡겨요. 이게 아무리 죽여도 찡기지 않는다고. 이게 닿아야 돼. 이게 닿아야지 찡겨.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손을 잡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생겨서 여기에 유리 기스가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요거 사용하셔도 돼요. 단 얘가 강력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요 밑에 줄이 생겨요. 여기 한 번 더 밀어줘야 돼요. 밀리는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밀리는데 밑으로 새는 부분 다시 한번 가지고 밀어주고 가지고 밀어줍니다. 최대한 밑으로 잡아주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같이요. 겹쳐서 간 다음에 밑에 한번 간 다음에 밑에 한번 가고 밑에 가고 밑에 한번 갑니다. 이 하단은 각도가 많이 안 생겨서 좌측우측 스키지로 이렇게 휜 걸로 밑에를 한 5cm 정도 남았어요. 한 10cm 이상 넘어가면은 스트로크 닥터를 쓸 텐데 짧게 남아 있어서 마무리 해안을 제가 주로 쓰는 게 짧은 거 9cm짜리 있어요. 빼주고 제 하단에 있는 이 마른 융으로 테두리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용으로만 하면 끝에가 찌글찌글한 경우가 있어서 마무리는 또 다시 한번 마른 용을 뺀 헤라만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서 이 덜 빠진 부분들을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쫙 빼놓으면은 썬팅을 딱 처음에 하고서는 이제 팔을 받으면 얼룩얼룩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없는 거죠 거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요. 쭉 빼줘야죠.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시공에서 변동이 없어야 돼요. 반사필름은 달라요. 반사필름은 지금 이 상태에서 완벽해도 물이 뭉쳐갖고선 동글동글하게 생겨요. 2주에서 4주. 짧게는 뭐 3, 4일 만에 마르는 것도 있고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면은 맞췄어요. 지금 이거는 아까 그 먼지 말고는 제가 생각할 때 먼지는 안에서 볼 때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상태라면은 미세한 똥가리 같은 먼지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이제 뭐 밖에서 굽고 붙이고 엣지 치는 것만 남았는데 점박이가 이게 노출된 타입이에요. 도트가 돼 있어요. 필름이 원래 여기 붙질 않아요. 유리 안쪽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처리가 점박이 끝하고 유리하고 간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제대로 접착이 안 되면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쵸. 떨어질 그러겠죠. 확률이 생기겠죠. 이게 도추가 돌출돼 있어요. 땡땡땡땡땡땡. 엣지 치고 있는 거고요. 안쪽에서 보시면 돼요. 많이 누웠나 보지? 와. 그럼 저렇게 각도가 일정하게 손하고 칼하고 위치가 바뀌지 않고 똑같은 각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되게 힘들어요. 숨을 안 쉬고 잘. 숨 쉬면은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형을 다 마쳤고요. 밀착 작업, 청소 작업을 다 끝냈어요. 세단 후면 유리를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911 까레라 차량 그 후면 시공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담인데 썬팅 기술자들이 엄지손톱을 키워요. 이미지 깔라고, 까기 좋으라고. 이쪽에서 풀어 나가야 되니까 이쪽에서부터 말아야죠. 이거는 지금 열선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리용 스크러버 스펀지입니다. 수세미처럼 거칠지만 유리에 기스가 가지 않도록 대중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여기서 유리용 수세미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좀 강하게 고착된 것들을 얘가 너무 부드러워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레탄 스퀴즈로 한번 열선이 이렇게 도출돼 있잖아요. 열선의 상단 하단을 깨끗이 닦아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쭉쭉 밀어줘요. 그럼 미세한 이물질이 깔끔하게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자세가 안 나오니까 시트가 딱딱해 갖고선 정강이가 아파요. 아파. 얘도 마찬가지로 물로다 한번 상단을 닦아주고요. 이제 흘려 내려보내는 거죠. 청소 동작에서 걸레질을 항상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도 됩니다. 마지막 정확한 동작에서 와플 극세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도 매번 동작에서 와플을 쓸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거품을 보면 되게 불안해요. 왠지 저 안에 먼지가 있을까 해갖고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밀어줍니다. 좀 무식하지만 여러 번 청소하면 좀 나요. 한없이 청소할 수는 없지만. 자, 3번 했죠? 이제 마지막 청소합니다. 이런 동작으로. 이런 동작으로. 바킹 안쪽이 닿지가 않아서 거품이 계속 남아있어요. 청소는 한 번 동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음새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음새가 생기면 거품이 같이 묻어나고 중간에 물자국 하나에 먼지가 있을 가망성이 아주 높아요. 마지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름을 잡지 말고 손바닥 위에서 싹싹 돌돌 풀어줘요. 필름 돌돌이가 저 안에 있는 트림 있죠, 트렁크 트림 때문에 끝까지 돌돌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세팅할 때 보통 이렇게 경사를 줘서 얘가 이 상단까지 밀착을 해줘야 됩니다. 안 움직이네. 뭐야 이거? 이렇게 안 움직여. 이렇게 안 움직여. 자세가
시공하면서 어려운 기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좁아갖고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것도 하나의 뭐 기술이죠. 뭐 자세 안 나오는 상태에서 밀면서 한번 씹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죠. 이렇게 힘들게 틀을 맞춘 경우에는 필름이 어느 한 부분이 유리하고 밀착돼 갖고선 딱 밀었는데 얘가 밀리지가 않고 씹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스키징 끝났고요. 스키징 합니다. 겹쳐서 경사 주면은 얘는 열선이 있어서 이중으로 다 안 해도 열선 밑으로 다 물이 밀리지 않아서 한 번에 오버랩만 시켜서 스키징 해주면은 한 번에 밀 수 있어요. 한 번에 밀어도 쪽쪽 빠져요.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이제 테두리. 자,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 꼭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스키징 했을 때 저쪽 하단 상단에 지금 조금이라도 뜬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뜬 게 하나도 없어요. 저기 뜬 게 하나가 생기면 저거 잡으려고 7, 8분에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또 히트건 되고 힘들어야 돼요. 성형할 때 이쁘게 깔끔하게 해주는데 시간을 1분, 2분 더 투자하고 이렇게 스키징을 다 해놓은 다음에 뜨는 현상을 얻게 만들어줘야 사실은 그게 더 시간 전략이고 효율적인 작업이고 퀄리티도 잘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뜨게 되면 뜨면서 그냥 기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꺾임의 위험성도 있어요. 2중, 3중으로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형이라는 얘기예요. 성형만 깨끗하게 해줘라. 그러면 스키징도 편하고 잡은 다음에 더 손댈 게 없어요. 나가서 보나 마나요 이거는. 그만큼 성형이 이쁘게 깔끔하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아주 수려하게 되면은 시공 후의 결과물은 말할 것도 없다. 성형을 깨끗하게 이쁘게 평평하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선 시공까지 마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